길을 걷다가 큰 음악 소리에 저절로 고개가 돌려졌습니다. 똑같은 빨간색 소형차가 크게 음악을 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위에는 호박 모양의 전등이 얹혀져 있었고 브러쉬에는 하얀 면장갑이 끼워져 박자를 맞추듯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호박 나이트클럽을 홍보하는 차량들이었죠. 보통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차들이 줄지어 다니며 홍보를 합니다. 특이한 차의 음악 소리까지 사람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홍보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화도 개봉 전부터 관객의 시선을 확 끄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개봉한 기생충이 바로 그런 영화 중 하나죠. 먼저 살인의 추억, 괴물 등 다양한 화제작을 만들어 온 봉준호 감독과 연기력이 검증된 흥행배우 송강호 배우라는 탄탄한 조합에 개봉 전부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욱이 개봉 전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세계적인 감독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개봉 이후 기생충은 관객과 평단의 호평 속에 한국 영화 17번째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립니다. 심리학에 단순 노출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60년대 로버트 자이언스가 밝혀낸 이론으로 대상에 대한 의도적인 인식이 없어도 노출 빈도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이언스는 피험자들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사진은 25회 보여주고 어떤 사진은 2번 정도만 보여주었죠. 이후 피험자들에게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선호도를 표시하게 하였는데 피험자들은 더 자주 보았던 사진을 선호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자주 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에펠탑 효과라고도 합니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에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에펠탑을 세우고자 할 때 파리의 예술가, 시민들은 에펠탑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은 에펠탑을 철골 괴물이라 부르며 예술적인 도시 파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지금의 에펠탑은 어떤가요? 철골 괴물이 아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리 시민들은 눈만 뜨면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장대한 탑을 보아야 했고 오랫동안 보니 정이 들고 점점 더 에펠탑을 좋아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자주 보니 정이 들고 좋아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릅니다.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에펠탑이 되어야 합니다. 가게를 구할 때 입지가 어떤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이유는 고객의 눈에 자주 띄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라면 고객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판매도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꼭 얼굴을 보고 직접 만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자하고 가끔 편지를 보내며 고객과의 접점을 찾아 고객을 계속 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한 스푼, 무비북입니다.